구독자님, 잠깐만요. 지금 사시는 그 집, 혹시 이사 계획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중에서 딱 3개만 해당된다면 그 집 절대 함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 연매출 5억 자영업자가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살던 집에서 15억짜리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새 건물, 좋은 입지, 깨끗한 내부. 그런데 이사 후 딱 2년 만에 사업은 완전히 망하고 빚이 8억까지 쌓였습니다. 부인은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고 부부관계는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분이 상담실에서 눈물 흘리며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 집에 있으면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억짜리 새 집비,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미신입니까? 아닙니다. 그 집은 사람을 살리는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집을 봐왔는데요. 이사한 사람 중에 3년 안에 후회하는 비율이 무려 70%입니다. 왜 후회할까요? 새 집으로 옮겼는데 사업이 먼저 무너지거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가족 사이가 점점 틀어집니다.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구독자님의 집 기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좋은 기운이 구독자님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사 보류합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구독자님 한 분 한 분의 집 기운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똑같은 평수, 똑같은 브랜드인데 어떤 집에서는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집에서는 사람이 먼저 무너질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시기가 안 좋아서, 돈을 못 벌어서. 아닙니다. 집이 사람을 밀어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풍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상하게 이 집만 오면 싸워요.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혀요. 밖에선 괜찮은데 집에만 오면 우울해요. 이게 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집이 사람의 에너지를 매일매일 조금씩 빼앗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집값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전세 3억, 월세 200만 원,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본인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내가 약해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집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집이 사람을 살리는 집인지 아니면 사람을 소모시키는 집인지 이걸 가르는 아주 명확한 기준 7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요. 부자 집, 오래 잘 버티는 집,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
이런 집들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7가지 중에서 새 4개만 해당돼도 그 집은 쉽게 버릴 집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면요. 웬만하면 계속 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면서 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우리 집은 몇 개나 해당될까? 댓글에 체크하면서 봅니다. 이렇게 적고 같이 가세요.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쌓인 데이터입니다. 어떤 집에 살았을 때 사람이 망했고, 어떤 집에 살았을 때 사람이 일어섰는지 조상들이 몸으로 겪으면서 정리해 놓은 생존 지침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집을 고를 때 절대 풍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 댁, 현대 정주영 회장님 댁, LG 구본무 회장님 댁, 전부 다 풍수 전문가가 직접 봐서 지은 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이 사람의 운을 좌우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살펴보면요.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인데 어떤 동, 어떤 층은 평당 2천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게 다 풍수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은 집 고를 때 이런 것만 봅니다. 학군, 역세권, 브랜드, 평수, 가격. 근데요, 이건 전부 조건일 뿐이에요. 기운은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도 기운이 죽은 집에 살면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기운이 살아있는 집에 살면 사람이 먼저 살아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강남에서 IT 개발자로 일하시던 35세 김모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월세 60만 원짜리 반지하에 3년을 사셨어요. 계산상으로는 3년에 2,160만 원 아낀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 차부터 우울증이 시작됐고, 2년 차에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3년 차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어요. 생활비로 아낀 돈 2,160만 원, 실직으로 잃은 돈 연봉 8천만 원, 2년 1억 6천만 원, 정신과 치료비 약 500만 원, 햇빛, 부족이 총 1억 9천만 원짜리 손실을 만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운이 살아있는 집의 조건 7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햇빛. 구독자님, 집에 들어왔을 때 몸이 먼저 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햇빛입니다. 밝은 곳은 풍수에서 생기가 강한 곳이고, 어두운 곳은 사기가 머무는 곳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햇빛이 부족한 집에서는 사람이 먼저 눕습니다. 실제로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햇빛이 부족하면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올라가고 판단력이 4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T 개발자 김 씨가 정확히 이 케이스였어요. 반지하 3년 동안
햇빛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 결과 연봉 8천만 원, 직장을 잃고 2년 동안 백수로 지냈습니다. 월세 60만 원 아끼려다가 1억 9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반대로 햇빛이 잘 드는 집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도 무덤도 양지 바른 곳을 찾았던 겁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마세요. 낮에도 커튼 닫고 사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거 매일 무덤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달만 그렇게 살아도 우울증 위험 3배 올라갑니다. 지금 구독자님 집은 어떻습니까? 낮에 집에 들어왔을 때 밝습니까? 낮에도 불을 켜야 합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보신 겁니다. 댓글에 햇빛부터 확인합니다. 적어 두세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바람. 구독자님, 집에 들어왔을 때 공기가 답답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냄새 때문도 아니고 습기 때문도 아닌데 괜히 가슴이 막히는 느낌. 그 집, 바람이 죽어 있는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풍수라는 말 자체가 바람풍 물수입니다. 즉, 기운은 흐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안 도는 집은요, 기운이 멈춥니다. 그리고 멈춘 기운은 반드시 썩습니다. 실내에 있어서 마통풍으로 10분만 환기해도 이산화탄소가 40% 줄어들고 미세먼지가 6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람이 안 도는 집에서는 생각이 한쪽으로 몰리고 판단이 극단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실제로요, 사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폭발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박모 씨는 신혼 때 원룸에서 2년을 사셨습니다. 창문이 한쪽에만 있었어. 마통풍이 안 됐어요. 결혼 2년 만에 부부 싸움이 주 3회 이상,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투룸으로 이사하고 양쪽 창문 열고 살기 시작했더니 신기하게 부부 싸움이 월 1회로 줄었습니다. 바람 하나가 결혼 생활을 구한 겁니다. 여기서 부자들 집의 공통점 하나. 부자들은 공기청정기보다 공기 흐름을 봅니다. 왜냐하면 맑은 공기에서 맑은 판단이 나오고 좋은 판단이 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절대 금지, 환기 안 하는 집. 3일만 지나면 공기 중 독소가 20배 증가합니다. 그 집에서 내린 결정들, 거의 다 잘못된 결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구독자님 집은 어떻습니까? 창문 2개 이상 열리나요? 하루에 2~3번, 10분이라도 바람이 돕니까? 댓글에 환기 체크합니다. 적어 두세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창문.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풍수에서는 방향보다 창문을 먼저 봅니다. 남향 아니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전엔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들은요, 콘크리트, 이중창, 완전 밀폐, 기운이 들어올 구멍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중 유일한 통로가
바로 창문입니다. 창문은요, 집의 눈이자 집의 입입니다. 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사람의 시야도 그걸 통해 열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 인천 송도에 사시는 42세 회사원 최모 씨가 계셨어요. 5억짜리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오셨어요. 가봤더니요. 창문은 있는데 가구로 70%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은 하루 종일 닫혀 있었고요. 이 집은요, 기운이 못 들어오는 집입니다. 제가 가구 배치만 바꿔드렸더니 2개월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창문 하나가 승진을 만든 겁니다. 반대로 창문이 크고 여러 방향으로 나 있는 집은 방향이 조금 아쉬워도 기운 순환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집 보시면요. 이상하게 유리창 청소에 집착합니다. 왜일까요? 창이 더러우면 기회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창 맑은 시야 빠른 기회 포착. 이건 정말 많이 반복해서 본 패턴입니다. 댓글에 창문 다시 봅니다. 적어 주세요. 네 번째 조건입니다. 식물. 이건 풍수 이전의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보면 심박수가 내려갑니다. 실제로 나사 연구에서도 식물이 실내 공기에서 포름알데히드 87%, 벤젠 90%를 제거한다고 나왔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식물이 잘 산다. 이 공간에 기운이 살아있다. 아파트 보실 때 조경 보시나요? 나무가 크고 잘 관리된 단지는 그 자체로 좋은 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집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세베리아 한 화분, 금전수 한 화분, 스파티필럼 한 화분, 이런 식물 하나만 있어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38세 주부 이모 씨는 아이가 3명인데 큰아이가 중2 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집에 가봤더니 거실에 식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은 화분 3개만 거실에 놓으라고 했더니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큰애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물 3개 값, 총 3만 원. 3만 원이 가정의 평화를 만든 겁니다. 단,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시든 식물은 없는 것보다 나쁩니다. 죽은 생기는 오히려 음기를 만듭니다. 절대로 시든 식물을 방치하지 마세요. 관리 자신 없으시면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댓글에 식물 하나 드립니다. 적어 두세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햇빛, 바람, 창문, 식물, 이 4가지만 봤는데도 이미 구독자님 집이 어떤 집인지 윤곽이 나오셨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그랬어.
그 집에서 힘들었구나.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 서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집이 사람을 소모시켰다는 걸.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기본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부자들이 절대 말 안 하는 그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다들 오늘 밤부터 집 정리 시작합니다. 구독자님만 늦으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끝까지 봅니다. 적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사람을 더 깊이 건드리는 요소입니다. 층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의 흔적, 그리고 정리.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게 나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집을 절대 함부로 고르지 않게 됩니다. 5번째 조건입니다. 층수. 여기서부터는 집을 보는 눈이 완전히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죠. 전망 좋고, 조용하고, 비싸 보이니까요. 그런데 동양학에서는 끝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균형에서 가장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1, 2층은요. 땅의 잡기운을 직접 받습니다. 소음, 시선, 습기. 이 모든 게 사람을 계속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럼 꼭대기층은 좋을까요? 풍수적으로 보면 기운이 뜬 집입니다. 땅의 기운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현실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용산에 사시는 45세 사업가 김모 씨가 계셨어요. 30층 아파트를 12억에 사셨습니다. 처음 2년은 좋았답니다. 전망도 좋고 조용하고. 그런데 3년 차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업 판단을 계속 잘못 내렸습니다. 이건 대박이다 싶었던 프로젝트가 3개 연속 망했고, 결국 투자금 8억을 날렸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15층으로 옮기고 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땅에 발이 닿은 느낌이에요. 판단이 정확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실거래가 데이터 보면 가장 비싼 층은 항상 중간층, 우리가 말하는 로얄층입니다. 보통 전체 층의 30에서 70%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20층 건물이면 6에서 14층, 30층 건물이면 9에서 21층.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댓글에 층수 다시 봅니다. 적어 두세요. 6번째 조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구독자님, 집에는 사람의 흔적이 남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감정, 절망, 분노, 좌절은 공기처럼 공간에 배어듭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내려옵니다. 망한 집 물건은 숟가락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특히 경매로 나온 집, 유독 싼 집. 조건만 보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풍수적으로 보면 이유 없이 싼 집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가장 힘든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39세 회사원 정모 씨는 경매로 집을 4억에 샀습니다. 시세는 6억이었는데 2억이나 싸게 나온 거예요.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3천만 원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이상하게 계속 일이 꼬였습니다. 첫 해, 회사에서 강등. 둘째 해, 부인과 심하게 다툼. 셋째 해, 교통사고로 6개월 입원.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기운이 다 빠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 전 주인이 사업 실패로 자살한 집이었습니다. 경매로 2억 아낀 것 같았지만 3년 동안 잃은 것, 총 8천만 원 손실. 2억 아끼려다가 8천만 원 잃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전 주인의 한이 남은 집에서 사람이 느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경매 전문가들 보시면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세, 월세로 돌리거나 일정 기간 후 매각합니다. 물론 비보풍수로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를 깊이 모르는 분들께는 처음부터 추천하지 않습니다. 집은 사람을 쉬게 해야지. 사람이 집을 버텨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조건입니다. 정리. 이건 미신도 아니고 성경 문제도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부자들 집은 물건이 적고 집이 조용하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요, 기운이 흐르지 못합니다. 특히 현관은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입입니다. 신발이 흐트러져 있고 어둡고 냄새 나면 좋은 기운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41세 자영업자 장모 씨는 편의점을 운영하십니다. 매출이 하루 평균 80만 원이었는데 6개월째 7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집에 가봤더니 현관에 택배 박스가 쌓여 있고 신발이 20켤레 넘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만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3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매출이 다시 85만 원으로 올랐어요. 하루 15만 원 증가. 한 달이면 450만 원. 1년이면 5,400만 원. 현관 정리 하나가 연 5,400만 원을 만든 겁니다. 거실은요. 가구가 빽빽하면 기회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침실은 사람이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전자기기, 침대 및 물건, 이건 전부 사람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주방은 재물의 시작입니다. 설거지가 밀리고 냉장고가 뒤엉켜 있으면 들어온 돈이 그대로 새 나갑니다. 정리는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운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댓글에 오늘 정리합니다. 적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한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운이 살아나는 집 7가지 조건. 하나, 햇빛이 잘 드는 집. 둘, 바람이 잘 통하는 집. 셋, 창문이 크고 많은 집. 넷,
나무와 식물이 있는 집. 5. 중간층 균형 잡힌 높이. 여기서 3, 4개만 해당돼도 그 집은 쉽게 버릴 집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면요. 웬만하면 계속 사셔야 합니다. 집의 기운은 하루 이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최소 3년, 길면 5년. 그때부터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사 다니는 사람은 운이 쌓이지 않습니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자꾸 바뀌면 복도 자꾸 흔들립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것 하나 잘못하면 전부 무너집니다. 바로 집에 대한 불평입니다. 이 집 왜 이렇게 좁아? 이 집 왜 이렇게 낡았어? 이 집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집의 기운이 죽습니다. 집도 사람처럼 에너지가 있습니다. 집을 욕하면 집이 구독자님을 버립니다. 반대로 집에 감사하면 집이 구독자님을 지켜줍니다. 우리 집 덕분에 편안해. 우리 집이 나를 쉬게 해줘.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을 지켜줘. 이렇게 말하세요. 집도 사랑받으면 사람을 살립니다. 구독자님, 집은 재테크 이전에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좋은 집은 돈을 벌게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 전부 실제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딱 이것만 하세요. 첫째, 햇빛 확인. 둘째, 창문 열기. 셋째, 식물 1개. 넷째, 현관부터 정리. 이 4가지만 해도 집의 기운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오늘 밤 집에 들어갔어. 우리 집 고마워.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집이 구독자님을 지켜주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시면 오늘 밤 하루를 또 기운 빠지는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댓글에 우리 집 기운 살립니다. 꼭 적어 주세요. 이건 구독자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 집에 좋은 기운이 계속 이어지게 돕는 연결입니다. 지금 누르지 않으면 이 좋은 기운이 끊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이사 가면 안 되는 집 구조, 들어가면 운이 꺾이는 집의 공통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수별로 최적의 가구 배치법, 방향별로 놓으면 안 되는 물건, 이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자님의 집에 기운이 살아나고 사람이 먼저 편안해지고 재물이 흘러 들어오고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